제가 상담하다 보면은 나는 생각이 없었는데 엄마 손 이끌려갖고 해서 뭐 알아서 해주세요 했더니 쌍꺼풀을 굉장히 두껍고 여자 눈 같은 굉장히 느끼하고 부자연스러운 눈을 만들어서 오는 경우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. 이제 제가 눈을 강조하지만은 남자 눈하고 여자 눈은 달라요. 안녕하세요. 모티브 성형외과 전문의 박재희 원장입니다. 네, 남자라고 해서 뭐 여자랑 뭐 크게 다른 건 없지만 그래도 남자들만의 특성이라든지 주의할 사항이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의 뭐 해박적 차이는 있겠죠. 뭐 피부의 두께라든지 뭐 지방의 양, 뭐 안구 뼈라든지 그런 거에 돌출 정도, 뭐 눈 뜨는 힘, 뭐 눈의 크기, 안구의 크기 이런 게 뭐 남자 여자 뭐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남자들이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제 남자 같은 경우 좀 피부가 좀 두껍고 뭐 피지 분비도 좀 더 많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뭐 흉이라든지 뭐 색소 침착이 좀 더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습관적으로 뭐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 막 피곤하다고 막 비비거나 막 손대거나 그런 경우도 사실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기 전 요즘 이제 남자분들도 눈 수술에 관심이 많았고 눈 수술 굉장히 많이 받다 보니까 재수술하는 케이스도 요즘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. 그래서 이제 남자분들 눈 재수술하기 전에 자기 눈 상태라든지 뭐 이제 본인이 원하는 거 그런 거를 정확히 알아야지 내가 이제 눈을 재수술을 받아도 되는구나, 재수술을 받는다면 어떤 재수술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런 거를 이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. 보통 이제 남자분들이 눈 재수술을 받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많은 케이스 중에 하나가 좀 너무 부자연스러워서 이제 보통 남자들은 성형외과 갈 때 그냥 뭐 생각 없이 가는 경우도 많아요. 제가 상담하다 보면은 나는 생각이 없었는데 엄마 손 이끌려갖고 해서 뭐 알아서 해주세요 했더니 쌍꺼풀을 굉장히 두껍고 여자 눈 같은 굉장히 느끼하고 부자연스러운 눈을 만들어서 오는 경우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. 이제 제가 눈을 강조하지만은 남자 눈하고 여자 눈은 달라요. 그래서 남자 눈을 많이 달아본 병원 의사한테 수술을 받아야지 일반적으로 여자 눈 하는 식으로 해서 뭐 여자 눈보다 뭐 조금 작게 하면 되지 전혀 아니에요. 여자 눈하고 완전히 수술 방법이 다릅니다. 그래서 남자 눈을 많이 다뤄본 병원에서 해야지만 이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안 그러면은 굉장히 좀 부자연스럽고 어색하고 느끼한 눈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좀 후회하고 그런 경우는 참 재수술하기 어렵습니다. 일단 두껍고 느끼한 쌍꺼풀을 이제 낮춰갖고 자연스러운 속상으로 만드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. 이제 그러려면 우선 일단 좀 피부 여유도 있어야 되고 뭐 흉 조직이 어느 정도 있는지 눈 뜨는 힘이 어느 정도 좀 괜찮은지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한 눈들을 보면은 쌍꺼풀도 높게 잡고 피부도 많이 잘라내갖고 참 이게 안타까운 게 많이 좀 낮춰주고 싶은데 피부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뭐 많이 못 낮춘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두 줄 딱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흉을 좀 놔둔 채로 이제 밑에서 새로 라인을 잡으면서 낮추는 방법 그렇게 좀 어렵고 힘든 방법으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참 그런 경우는 제가 환자 입장에서라고 봐도 굉장히 좀 안타깝고 좀 그때 처음에 할 때 좀 제대로 했으면 이런 고생이나 힘든 과정을 안 거쳐도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재수술을 하는 경우 남자들 같은 경우 보통 흔한 경우가 이렇게 두꺼운 쌍꺼풀을 낮춘다든지 아니면 뭐 남자 눈도 뭐 여자 눈처럼 이제 뭐 풀리거나 뭐 짝눈이거나 그런 경우들이 좀 생기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처음부터 뭐 풀리거나 짝눈인 경우도 있지만 이제 생활 습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 눈을 비빈다든지 문지르면은 암만 뭐 절개로 하고 뭐라고 조금씩 위착이 약해지거나 풀리면서 쌍꺼풀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짝눈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수술하기 전에도 최대한 좀 본인이 생활 습관이 어떤지 내가 눈에 자꾸만 만지거나 뭐 비비는 습관이 있는 건 아닌지 보통 낮에 깨어있을 땐 괜찮은데 밤에 자다가 무의식적으로 또 비비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보호자나 다른 분한테 내가 잘 때 뭐 자꾸만 그런 습관이 있는지도 한번 좀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고 또 아니면 렌즈를 끼는 그런 환자분들은 이제 렌즈를 오래 끼거나 특히 뭐 하드 렌즈 같은 경우는 한 5년 10년 이상 정도 지나면은 뭐 소프트 렌즈도 마찬가지지만 자꾸만 눈뜨림이 좀 약해지거나 쌍꺼풀이 풀리거나
아니면 피부가 얇고 지방이 없는 안과 돌출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눈 위에 겹주름, 겹쌍꺼풀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에 렌즈를 뭐 얼마나 자주 끼는지 그런 것들도 좀 체크해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또 아니면 뭐 안구건조증이 있는지, 안구건조증이 있으면은 이제 특히 수술 초기에는 좀 그런 증상들이 좀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일회용 인공눈물 같은 걸 사용해서 조금 더 그런 증상을 좀 완화시켜 줄 필요도 있겠습니다.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제 눈 재수술을 하기 전에는 무조건 다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내 눈의 상태가 어떤지, 그러니까 피부 여유가 있는지, 뭐 흉조증은 어느 정도 있는지, 뭐 렌즈를 끼는지, 뭐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봐서 어느 정도 좀 피부가 여유가 있고 또 눈 상태가 괜찮으면은 병원에 오십시오. 와갖고 한번 의사랑 상담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게 어떤 건데 이런 게 가능한지 한번 진단도 받아보고 상담을 받아보는 게 중요하다 하겠습니다.